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또박이님과 함께 저기 해운대 자동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해운대 자동 장산역 2번 출구고요. 오늘 우리가 해운대 자동에 온 이유가 있죠. 보러 왔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이제 해운대 자동의 대장 KCC 스위첸을 중심으로 이제 보러 왔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자동에 지목한 이유가 있죠.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 이제 부산에도 리모델링 아파트가 이제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에서 최초로 이제 용호동이 이제 LG 메트로 시티가 메트로가 먼저 시작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는 났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최대 이슈는 그래도 해운대 자동 신도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서 우리가 자동 신도시를 일단 와봤습니다. 예. 자, 여기는 장산역이고요. 일단 여기 인근에 상권하고 이제 교육하고 이제 입지 인프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장산역 2번 출구고요. 2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주변 인프라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한번 보자. 자, 오늘 우리 부산 입지 전문가인 이제 또박이님과 함께 같이 이제 둘러볼 텐데요. 사실 지금 시간이 보면 점심 먹고 살짝 좀 졸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사실 여기 오면서 차에서 약간 좀 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 졸릴 때 한번 살 둘러보는 것도 잠도 깨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일 아직 퇴근 시간 조금 전인데 백화점 앞이라 그런지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동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평일인데도. NC백화점의 모습인데 농긴구가 좀 있네요. 요 장산역이죠, 그죠? 그렇죠. 가장 자동에서 가장 상권이 큰 곳입니다. 자동 신시가지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뭐로 바뀌었던가 이번에? 그린시티로 바뀌었죠. 그린시티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25년 차가 넘어가면서 1996년도에 이제 신시가지가 입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5년 차가 되면서 기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기반 시설을 갖다가 노후화가 재정비해가지고 도시 재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쾌적하게 환경을 갖다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변에 있는 모든 인프라, 교통, 환경 이런 걸 갖다가 재정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리모델링 얘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죠. 자동하면 또 이제 리모델링 얘기를 요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부산의 일기 신도시잖아요, 자동이. 그렇죠. 한옥동하고 같이 일기 신도시가 되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자동도. 입주 당시에 이제 일기 신도시를 갖다 부산이 시작을 할 당시에 화명하고 해운대하고 금액이 시작이 스타트가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 당시에 똑같은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입주를 시작했을 건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지금 현재의 가치 이를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지금 미래로 다시 현재로 왔을 때는 그 가치가 완전히 벌어져 있죠, 그죠? 화명동하고 해운대는. 결국은 입지의 가치는 차이가 난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 차이가 지금. 근데 또박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사실 리모델링이란 이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착이 안 됐단 말이죠. 부산에는 한 번도 없었죠, 그죠?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네. 뭐 그런 게 이제 생기면서 1대1 재건축이 이제 최초로 그래도 시작된 게 부산에 있죠. 수영구에.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삼익타워죠, 삼익타워. 삼익타워. 네, 그게 이제 자유로 해가지고 이번에 증축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제 1대1 재건축이죠. 죄송합니다. 리모델링이 1대1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고요. 최초에 이제 우리나라가 1대1 재건축을 갖다 처음에 시작한 거고 리모델링 아직 한 번도 없죠, 그죠? 그렇죠. 이제 LG 메트로가 처음 시작을 스타트를 끊었고요. 지금 추진위 구성을 갖다가 LG 메트로가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문이 양정현대 1, 2구역. 걔도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됐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직 홈타운. 걔가 이제 추진이 준비 중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현대 홈타운 그리고 양정 현대 그리고 이제 기산은 이제 LG 메트로시티 이렇게 게시 지나갔는데 지나가다가 일단 상권을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는 좋은 게 장산역을 중심으로 이쪽 상권은 수상권 수상권 아까 우리가 서 있던 이번
주구장에서 반대쪽은 학원이라든지 그냥 음식점, 유해 시설이 별로 없는 학원가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분리된 게 참 좋고요. 또 이거 상가 뒤에는 이제 재래시장이 있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고요. 장산역을 중심으로 스타벅스만 3개가 보존되어 있거든요. 아, 스타벅스. 네, 그 다음에 영화관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NC백화점이 있고. 옛날에 장산역 코너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지가 지금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주봉역이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카드라 통신인데 주복을 갖다가 올리려고 롯데 땅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부지를 접고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주봉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말씀만 들어오면 해운대 자동의 입지는 진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다. 이렇게 주변 말씀하실 환경이 때는. 굉장히 이제 장산 2호선 연장 계획도 있고 지금 시내 언덕까지도 하나 여기 서울의 성향리까지 2024년도에 지금 들어오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교통 여건 여기서 또 동부산까지 2호선 연장이 돼버리면은 또 굉장히 살기 좋겠죠. 그래서 뒤에 환경도 장산 저쪽 위쪽에 장산 그죠? 폭포사 있는 그렇죠. 그쪽도 이제 있고 하니까 살기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각하기에. 지금 KCC 스위치의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있죠. 예, 예. 일단 상권을 한번 둘러보려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있고요. 아, 오늘 좀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네. 근데 시원하고 좋습니다. 최근에 네. 많이 더웠는데. 이제 뭐 좀 있으면 여름인데 요 며칠까지는 좀 사실 더웠거든요. 네. 한참 꽃도 이제 막 피고 이제 좀 꽃이 다 졌죠. 젖보다 지고 이제는 이제 잎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푸릇푸릇한 게 네, KCC죠. 이게 이제 KCC 이제 모습이죠. 얘가 한때 네. 짓다가 중단되고만 했거든요. 아, 그 그래요? 기억에 그 당시 하다가 중단되고 공사 안 하다가만 그랬었는데 지금 효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음, 지금 일단 해운대에서 해운대 자동의 대장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지인을 보니까 해운대 자동에서 이제 분위별로 따졌을 때 3천만 원이 넘는 실거래까지만 예, 예.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는 이 KCC뿐이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그나마 신축. 그렇죠.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호가가 네이버에 보니까 호가가 84 기준에 호가지만 15억까지 물건을 내놨더라고요. 13억에서 15억 정도 물건이 한 두세 개 보이던데 한 만약에 신축이 들어온다 생각했을 때 그죠? 그렇죠. 여기 가격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말이 없다가 왜 갑자기 리모델링이 나왔을까요? 결국 가격이죠, 그죠? 가격. 그렇죠. 가격이 그만큼 받치 주니까 리모델링 해도 사람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이제 고객이 되니까 시작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은 결국은 좀 쉽죠.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연한이 30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 DE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 연한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B등급 이상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뭐 장점이라면은 뭐 임대라든지 그런 게 늘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제도 환수제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총수를 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세대수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단계가 있죠. 그죠? 지금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5층 이상이면 3개층. 3개층, 네. 최대 3개층 세대수는 15%까지. 그렇죠. 전체 총 15%. 세대수의 15%. 15%밖에 못 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걸 비례했을 때 주변 시세, 주변 대장의 가치, 신축의 가치를 보고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됐을 때 내가 신축을 받는다 생각했을 때 이제 남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내가 신축했을 때 돈을 갖다 몇 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남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가치가 주변 시세가 그만큼 받쳐줘야 되니까. KCC의 또 특징이 이제 학교가 초중고가 근데 제가 해운대 신시가지를 옛날에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뭐 서울도 그렇고 모든 지방도 그렇고 부산 지방도 그렇지만은 초품화로에서 학교가 주변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신시가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건 하나도 진짜 제로였어요. 아, 학교에 네. 영향을 덜 받는다. 전혀 안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안 받는다 보면 돼요. 그 이유가 이 안에 이거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딱 진짜 군데군데 모든 아파트에서 5분 내에 다 걸어갈 수 있게끔 초등학교 다 퍼진 데 있어요. 그렇죠. 학교가 신시가지 안에. 많죠, 여기가. 네. 그래서 어느 아파트든지 다 초등학교는 다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초등학교가 가깝다고 해서 이 아파트 너무 더 비싸다.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고요. 신시가지에서는 첫 번째 연식 좋은 거. 두 번째 장산 지하철 가까워. 그 다음에 이제 신해운대역이 생기면서 신해운대역 좀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 가깝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격 변화가 있는 거지 학교의 영향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해운대 좌동 뉴 그린시티는 예. 역 가깝고 역세권이거나 역세권. 아니면 연식이 그나마 좀 최신식이거나 네. 이 두 가지만 좀 고려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그에 따라 가격이 싹 변하는 게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학교 주변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갈까요? 네, 여기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여기가 중초 중 고등학교 쭉 붙어 있죠. 그렇죠. 부흥에. 네. 여기는 새길인데 네. 아주 신시가지 좋은 점이 모든 단지 이렇게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면서 25년이 돼가면서 이 숲들이 울창해지기 지금 나무가 커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죠, 그죠? 다 그늘지고 진짜 여름에 햇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다 그늘이집니다. 이게 자동 신도시를 네. 이제 뭐 신도시 그린시티를 네. 이제 임장해 보시면 진짜 풀이라든지 나무 이런 것들이 세월의 흔적을 확실히 고스란히 담아주는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KCC KCC입니다. 완전 평지에 지하철 도보 2분 거리. 단지 내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멀리 저물 LCT도 보이고요. 그렇네요. LCT도 보이네요. LCT도 살짝 보이고. 여기는 이제 화목 아파트. 이런 데도 이제 지하철 역세권 바로 코앞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했죠. 아까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화목 상가 입구가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목 데파트거든요. 데파트. 그거는 주거기를 타오고 뒤에는 또 사목 아파트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파트 아파트가 더 비싸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자동으로 얘기하자면 또 2호선 연장의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에는 가장 큰 호재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장단점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어요. 네. 아파트에는 장점이에요. 상가적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권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이게 종점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내려야 돼. 근데 송정까지 연결되고 동호상까지 연결돼 버리면 그냥 흘러가겠죠. 흘러가는 상권이.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저도 상가 전문은 아니지만은 상가가 빨린다. 이제 그런 게 조금 아파트는 오르겠죠. 당연히 아파트는 뭐 더 좋아질 거고 연장이 되니까. 지금도 이제 동부산이나 송정 가기 위해서 버스를 반승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는 저 동부산 오시리아까지 바로 이제 연장 계획이 있으니까 중간에 역은 아직 확정된 역이 있나요? 계속 말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장산역에서 바로 이제 송정 KT KT 역, 그 다음에 송정 지금 그 동부산역하고 환승센터, 그 다음에 이제 오시리아역 이렇게 연결된 걸로 이제 계획은 다 잡혀 있었는데 백병원을 갖다가 한 곳을 가운데 넣느냐 마느냐. 장산역에서 백병원이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하니까 이제 넣자라는 게 계획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산역 다음 백병원 다음 그 다음 KT 송정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 주민들이 저쪽에 신해운대역하고 동부산하고 환승을 하게끔 만들어 달라. 그래서 털어가지고 그 역을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병원에 넣는 대신 신해운대역하고 백병원하고 환승하게끔 뭐 무빙워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환승하게끔 노선을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수용을 하는 편이네요. 예. 근데 이제 차후에도 보면은 결국은 트램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신해운대역에서 그렇죠. 트램을 이용해서 해운대까지 바닷가까지 연결하도록 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 결국은 연결이 다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이게 제가 또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예. 해운대구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좀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뭐 일단은 가장 리모델링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수익성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재정적인 이제 지원도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렇죠. 재정적 지원까지 해주겠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혹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근데 그거 나와봐야 알겠죠, 그죠? 그죠. 뭐 5월달에 재정 조례사항을 재정 발표해가지고 6월달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는 지금 발표는 했는데 이제 그게 나와봐야지. 만약에 그 조례사항이 나오면은 좀 리모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화목 아파트까지 이제 저희가 걸어왔네요. 그렇네요.
어쨌든 스위첸이나 하목이나 거의 좌동에서는 이제 원투펀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마스터도 있고 롯데 맞습니다. 마스터도 있지만 네, 그렇죠. 다 같이 이제 배워야 되는 단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걸어왔네요. 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어요 또. 네, 금방 왔네요. 네. 네. 근데 가격을 보면 저는 개인적인 뭐 사견이지만은 얼마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신축 해운대 중동 우동마 이런 데는 신축만 오르다가 진짜 자동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네,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긴 많이 올랐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평 기준에 4억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6억을 다 넘어가 버리죠. 좀 괜찮은 맞- 아들이 전체적으로. 근데 많이 올랐고 한 2억 대 정도는 순간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메트로가 제가 알기로 메트로도 한 6억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얘랑 리모델링기가 나오면서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쉬우려면은 단일 평수대가 제일 편하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게 비슷해야지 동의율도 좋고 한데, 네. 누구는 24평인가 누구는 34평, 40평 단 층수 많으면은 그렇죠. 저래야 될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리모델링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돼봤어요.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죠? 그렇죠. 까봐야 알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 15% 정도 아까 정축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했으니까 네. 여기서 제일 큰 세대를 보면은 신시가에서 제일 큰 세대가 LG 메트로가 1800세대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SK. SK가 1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대림이 한 1600인가 이런 거 될 거고. 그 정도 세대가 제일 큰 세대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먼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리모델링 바람이 좀 불면서 이제 지방에도까지 이렇게 풍풍이 이제 불어오는데 사실 리모델링보다는 가능하면 재건축이 낮잖아요, 수익성이. 수익률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 같은 이런 데는 그 재건축은 좀 힘든 케이스인가요,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이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수익과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LG 메트로 같은 경우가 3,700인가 그 정도 되는 세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걔들도 과연 얼마 수익성 나올까를 이제 추진해봐야 되겠죠. 추진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대형 건설사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보인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범타로 LG가 잘 진행이 된다면 이런 데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봤을 때 그걸 보면 되죠. 그러면 LG 용호동의 대장이 얼마일까? 그죠? LG 용호동의 대장. LG 용호동의 그쪽의 대장은 W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의 대장은 KG 스웨천이란 말이에요. 스위첸. 근데 스웨천은 대장이지만 신축이 아니죠. 네. 이제는 뭐 5년 넘어가 버렸으니까. 몇 년 차죠? 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신축이 들어온다면 KCC보다는 훨씬 더 같은 입지라면 비싸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봤을 때, 과연 용호동이 비쌀까? 똑같이 해운대가 비쌀까? 그럼 더 비싼 데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평당 가격 비싼 데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렇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해운대 인구가 한 40만 원 되는데 여기 자동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된다는 네, 거죠. 10만 정도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막 세대는 한 거의 한 3만여 세대가 네. 되는데 진짜 이 어마어마한 단지에 첫 자동에서 리모델링이 된다면 진짜 근데 보면 결국은 리모델링이 이제 15년이고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넘어가야지 이제 그나마 시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 따지면 25년 차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솔직히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된다고 해서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좀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꽤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또 5년 정도 지나고 부산이 다음 상승장 때 얘가 또 그 재건축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중복되면서 그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거의 자동의 한 92%의 아파트가 일단은 리모델링 연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20원이 넘어갔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동에서는 이 리모델링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해운대에서 뿐만이 아니고 부산에서도요, 최초로 이 신도시가 전부 다 일픽하게 신도시가 거의 감방에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갖다가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운대에서도 이 신시가지 이걸 갖다 어떻게 잘 진행해가지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신시가지를 갖다가 새롭게 탈바꿈을 해야 할지를 갖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모델링 얘기를 이제
하고 왔는데 그만큼 이제 자동에서는 리모델링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KCC 스위첸에 일단 단지 네. 주변에 왔어요. 네. 일단 계속 영상으로 보신 거는 KCC 스위첸 주변 상권을 이제 보셨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학교도 보려고 했으나 뭐 여기서 자동에서는 학군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네. 이제 우리 또박이님의 또 부가 설명으로 일단 상권을 쭉 보니까 확실히 20년 넘은 이제 도시의 이제 상권은 역시 끝내주네요. 네, 맞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네, 네. 모든 게 이 안에서 다 되죠. 네. 네, 굳이 딴 데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이게 사람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네. 좀 젊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젊으신 분들도 두 분 다 살기 좋다. 네, 맞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그 근접지에 있는 온산공단에 있는 직장인분들, 젊은 분들도 굉장히 이쪽에서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KCC 스위치에 들어왔는데 이게 문주죠. 자동은 해운대에서 좌측에 있다고 자동이고, 그렇죠. 우동은 우측에 있다고 우동이고, 이게 그 다음 가운데 있다고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울 사람들이나 이제 좀 이 부산 지역 아닌 사람들이 이 지명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좌우중, 좌우중. 너무 이름을 쉽게 지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단지 내부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차가 없는 거리인가 여기도? 그렇죠. 지상 주차장이 이제 없는 그런 아파트죠. 예. 이제 보면은 지금은 현재 중동이 부산에서 제일 핫하죠. 해운대에서는. 그 다음에 다음이 넘어가는데 우동이 핫할 겁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은 우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다시 오겠죠. 네. 그때 또 다시 자동으로 흐름이 다시 신축에 대한 흐름이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 큰 흐름을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동안 우리 자동이 좀 많이 소외를 받았거든요. 사실. 네, 많이 받았죠. 이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자동으로 흐름이 다시 오는 걸 다음 느낄 수 있는. 성장이 와야 되겠죠. 네. 사실 여기가 이제 건폐율이 18%, 용적률이 한 280% 정도 되는데. 세시 외첸이요? 그렇죠. 건폐율이 18%면 좀 제가 알기로도 좀 녹지가 좀 많은 편으로 이렇게 속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만이 그죠? 네. 근데 신시가지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신도시를 갖다 조성하면서 택지 조성을 갖다가 하면서 굉장히 가보시면 넓어요, 그죠? 택지를 갖다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게 할 수 있을 만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이 KCC 스위첸의 또 특징이 이제 주차 대수가 2.1대라.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넓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맞네요. 이 두 대에 이자가 넘어가네. 이자가 넘어가요. 요즘은 한 1.35만 대도 괜찮다고 이제 평가 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주차 대수가 넓은 아파트입니다. 나 세대수는 뭐 400세대 정도, 415세대 정도 되니까 사실 그림 요즘 따라 좀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입지가 깡패라고. 그렇죠. 네, 동은 내기동이고 이렇게 그래도 아직 외관은 깔끔합니다, 그죠? 네. 거의 한 10년 차인데 올해 10년 차인데도. 10년 차, 이제 10년 차 됐는 거예요? 네네네. 10년 차 아파트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외벽도 깔끔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죠. 예. 사실 아파트 단지는 봉이 4개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돌아볼 건 없어요, 그죠? 네, 자그마한 그냥 평지에 그냥 역세권에 가까워 그런 그렇죠. 거예요. 뭐 장전 레미안이나 이런 것처럼 뭐 11자 모양 이런 데는 이제 중앙 공원 같은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녹지 공간도 많고 볼거리도 있는데 사실 여기는 뭐 그렇게 단지 내 뭐 크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녹지가 좋다. 그냥 뭐 아파트 단지 앞이 푸릇푸릇합니다, 그냥. 여기 갑니까? 바다 놀이터가 있네요. 해오름 놀이터. 네. 여기서 재래시장 지하철 코앞이고 재래시장 가깝고 병원 대형 병원 백병원 있고 여기 커뮤니티 센터네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성큰 시설, 성큰 공장. 여름에 여기 이제 물 체험은 애들 많이 오겠네, 그죠? 놀이터 같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애들 놀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있어줘야지, 당연히. 대장 아파트인데.
네, 저기가 학교네요. 부흥. 저가 중, 부흥, 초, 중, 고. 초중고가 있고, 네. 앞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화목 아파트. 저희는 KCC 이제 102동으로 보세요. 거의 102동쯤에 위치해 있네요. 일단은 뭐 다른 것 떠나서 역 가깝고 우리가 걸어봤잖아요. 네. 뭐 성인 빠른 걸음으로 최 3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안 걸립니다. 한 뭐 1, 2분 네. 빠르게 뭐 뛰어가면 화장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역세권의 이제 정의를 이제 한번 물어는 게 있는데, 네. 누군가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급할 때 화장실을 집까지 갈 수 있을 그 거리. 그러니까 뭐 역을 이용 안 하고 자기 집을 이용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뭐 그 정도로 가깝네요. 일단 상권 좋고 역 좋고 이런 큰 공간. 연식이 되어가니까 이제 나무들이 좀 울창해지니까 참 좋다, 그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새 아파트는 이제 나무가 아직 그렇게 큰 나무들이 이제 못 심잖아요. 네. 안 심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레미안이나 이런데 조경 잘해놓은 거 그냥 막 구지구지한 거 막 심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경 대상도 받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중앙 놀이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시죠. 네. 그냥 평범한 놀이터 모습이네요. 결국은 뭐 리모델링도 그렇고 주변에 호재도 많고 뭐 테마파크도 이제 올해 시작을 하죠. 네. 1차 분양, 1차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뭐 이 동네가 근접기에 해운대 바닷가도 있죠. 백석고 있지. 도무산강당 오스리아 테마파크에. 진짜 환경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자동에서는 대장 아파트지만 현재 대장 아파트지만 향후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그러면 대장의 위치도 사실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연식 차이에서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니까 네. 얘가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구축으로 들어가면 신축으로 가고 싶은 선호도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솔직히 신시가지에서 리모델링이든 뭘 해가지고 재건축이든 신축이 나오려면 아직까지는 강강 멀었죠, 그죠? 그 멀어서 강동안은 계속 내가 대장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단지를 한 바퀴 쑥 둘러봤는데 사실 뭐 금방 끝났어요. 네. 금방 둘러보고 사실 뭐 단지 내에는 그렇게 크게 볼거리는 없습니다.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뭐 조경은 좋긴 좋은데 워낙 동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둘러볼 건 없었어요. 이렇게 좀 마치긴 아쉬우니까 약간 산책 겸 한번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 해운대에 대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예. 해운대에는 진짜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자동과 관련된 개발 호재, 그죠? 그렇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신해운대역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고속 열차라고 하죠. 예. 중고속 열차 EMU 네. 250. 네. 참 이게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청량리에서 신해운대역까지 이제 고속 열차가 이제 개통이 된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청량리가 대박이죠. 더 결국은 뭐 연결되는 도시에 큰 도시가 더 커질 거니까 요즘 청량리 날아가죠. 그렇죠. 뭐 또 이번에 뭐 시장이 바뀌면서 또 재건축까지 풀어주고 하니까 와 최근에 청량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무궁화호를 타면 한 7시간 거리를 이제 한 3시간까지 해서 한 4시간을 좀 줄이는 그런 열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서울 분들도 해운대로 오려면 지금은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그렇죠. 뭐 좌석 버스나 다시 지하철을 타고 그럼 작게는 40분에서 1시간 거리 다시 와야 되거든요. 가면은 막상 오게 되면 3시간, 4시간을 해야지 오는데 이제 시내 운동을 바로 가게 되면 바로 현대를 바로 와지는 거죠.
굉장히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신해운대역 같은 경우는 뒤쪽에가 군부대가 지금 네.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군부대 이전을 하고 신도시를 갖다가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물론 모르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신해운대역을 우리가 처음에 그 자리를 갖다가 역을 만들었을 때 뭐야 저 외곽지 아무도 사람 안 다니는데 저기다 왜 역을 만들어 했는데 결국은 신은 계획이 있죠, 그죠? 역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역 주변을. 그러면 그 위로 해가지고 신 아파트 해가지고 신도시급 해가지고 아파트를 넣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 일대의 상권이 달라지겠죠. 달라지죠. 중심이.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상권도 얼마 안 되고 없고 그런데 거기에 변화가 향후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여기 뭐 해운대 직접적인 개발 호재도 있지만 사실 가장 인근에 있는 이제 동부선 개발도 사실 빼놓을 수 없잖아요. 크죠.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맞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오시리아 동부산 관광지에 대한 개발을 해요. 우리 부산의 중심인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개발을 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갖다가 해운대는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 근접거리에 해운대는 자동, 우동, 중동이 보존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일자리가 결국은 주거로서는 해운대가 제일 1등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해운대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모든 부분들이. 해운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가 정문인가요? 후문인가요? 후문이겠죠, 이제. 후문이겠죠? 저기 정문, 저기 정문. 후문까지 이렇게 돌아왔고, 사실 CC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저희가 뭐 영상으로 좀 뭐 담아드릴 건 별로 사실 없었고, 네, 여기가 왜 중요한가, 왜 대장인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 한번 담으면서 우리 또박이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사실 좌동하면 한동안 좀 소외받다가 다시 이제 상승세를 또 띄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슈 때문에 또 사실 뭐 기사화된 거는 아직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제 메트로 시티처럼. 하지만 이제 5월 달이었던가요? 예, 5월 달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발표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날 예정이죠, 그죠? 예, 예. 그때 되면 이제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반응이 될지 시장이 또 봐야 네. 되겠죠. 일단은 지자체 자체,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예, 예.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기대감도 크고, 뭐 일단 우리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박이님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다음 우리 5위 임장 예, 예.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또박이님은 예. 잠시 끊고 예. 그러면 자, 오늘 우리 또박이님과 같이 이제 오늘 자동 신도시 뉴 그린시티 예, 예. KCC 스위천을 중심으로 입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 또박이님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 예. 우리 5위 임장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고맙습니다.